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했나요? 점유 취득시효까지 했나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어디까지 했어요? 점유까지 했나요? 등기부는 안 했어요? 자, 등기부 263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간단히 봅니다. 263페이지 263 했어요? 했죠? 그래, 했다니까. 제 기억이 한 것 같았어. 자, 그러면 264 무지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안 나와요. 자, 오른쪽 첨부 부동산 부합. 부동산 부합 법조문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토지에 을이 나무 심었죠?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무단식재가 아니라 권리에 근거해서 권리자가 심어요. 그러면 권원에 의한 부속물, 부합물이 아니죠?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넘깁니다. 자, 1월달에 다 했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부합되는 건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건물 증축 2층을 올리면 건물 증축 부분은 부동산,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3번 부합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없고. 자, 효과 이제 시험이 이쪽에서 나오죠. 왼쪽 오른쪽이.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남의 땅에 무단으로 권원 없이 식재, 무단으로 식재했죠? 먹힙니다. 그래서 부합. 자, 첫 번째 오른쪽 이 나무 가격이 1억, 토지 가격은 1,000만 원. 나무 가격이 훨씬 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부합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부합됩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격은 문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예외. 그러나 이번에 기억. 권리자가 심었네요. 권리자가 심었네요. 부합이 아닌 단어가 바뀌어버리죠. 권원에 의한 부속으로. 두 번째 줄이 시험 나요. 지상 전세 임차인이 심었네요. 지상권자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나무 심을 수도 있죠. 걔 거요. 토지 임차인, 토지 전세권자가 심으면 걔 겁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고딕을 한번 봐봐요. 자,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이 을에게 갑소유 토지를 임대를 해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 그런데 A란 놈이 임차인의 허락만 받았다 이러겠어요.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갑소유 토지에 부합되느냐 마느냐. 우리 시험 지문은 누군가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 심은 경우 이 나무는 심은 A 건지 갑 건지 그걸 가리려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범죄 흔적이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 소유자, 임대인 승낙은 안 받았단 말이 숨어져 있어요. 따라서 결국 이 나무는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한 거 부합돼 버려요. 따라서 주인이 먹는 거지 A는 나무 소유자라 취득 못해요. 그 기출지문 하나예요. 자, 고딕 첫 번째 줄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지 안 뜨고 두 번째 바로 들이댑니다. 임차인 승낙만 받아 누군가 나무를 심었어요. A라는 놈이. 승낙만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는 얘기는 엎어. 주인 승낙은 토지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나무는 무단식재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부합돼 버리니까 이 나무 심은 놈은 토지 소유자에게 내 나무입니다 라고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머리 굴려야 되거든. 그래서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 여기서 첫 번째 줄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구나. 이게 지문에 안 떠요. 가로 열고 닫아야 돼. 그래서 밑에 가지고 연구해야 돼. 아하, 오케이. 흘러가요 이런 거. 자, 오른쪽. 권리자가 심어도 예외적으로 부합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증축했는데, 팔레박스, 임차인이 증축했는데 이 증축 부분 저기 위로 갑니다. 두 번째 줄. 독립성이
없어요. 이 말이 떠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반드시 뜹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붙었다고. 독립물이 아니죠. 붙었네. 부합됐네. 이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가 먹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풀어요. 이게 나와요. 독립성이 없다 또는 구성 부분이 됐다. 근데 우리 시험지는 구성 부분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그냥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있다. 주로 독립성이 없다로 떠요. 오케이. 자, 관련 문제에서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별개니까. 별개의 부동산. 농작물도 무단으로 경작해도 부합하지 않아요. 건물, 농작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경작자 소유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은 놈 소유, 심은 놈 소유. 자, 됐습니다. 넘깁니다. 이제 끝났어. 한 장 넘겨서 첨부의 효과. 자,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가위나무를 먹어버리는데 어른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아니면 나무값 받아내요? 나무값 받아내야죠. 따라서 이게 1번. 부합돼서 손해를 입은 나무 심은 놈은 소유권 먹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값 주세요. 이걸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나무값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와요. 오케이. 이제 공유로 갑니다. 공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주로 공유가 나와요. 이제 3월달은 공유만 하는 거예요. 공유 판례를 잡아버려요.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법률관계,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자, 공유는 갑과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죠. 단독 소유 반대 공동 소유. 그중 인적 결합 관계가 가장 약해요. 합유는 조합재산, 총유는 단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공유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면 다 공유예요. 공동으로 소유할 때. 반드시 지분이 있겠죠.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다. 지분 형태로 소유하죠. 자, 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유물에게서 갑을 병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는 임대차를 말해요. 세 주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침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팔아 제낄 수도 있겠죠. 처분하고, 처분 변경. 마지막으로 세금 나오는 비용 어떻게 부담할지. 이 5가지 문제에 관해서 법이 규정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와 관련된 이제 대부분 판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이 대부분 판례가 사례 문제로 나요. 한 문제제로. 자, 지분. 오른쪽 공유의 됐고요. 공유 지분 넘깁니다. 공유 지분은 3번하고 4번만 나와요.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공유자는 지 지분은 지 거예요. 지 거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 마음대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 처분은 첫 번째, 팔아 제끼는 거, 양도, 공유 지분의 담보대출 일으키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게 처분이에요.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은 지 마음대로 팝니다. 자, 밑에 4번의 법 조문 그대로 나요.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했네요. 또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러면 얘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은 국가가 먹지 않아요. 국가가 먹지 않고 이 법조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해요.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지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면 X가 돼요. 각 지분 비율로. 국가가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1번이고 2번은 공유지분 포기는 갑이 만약 지 지분을 포기한다. 나홀로 포기해요? 누군가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을병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요. 얘는. 공유지분 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이 포기할 때 을병한테 포기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있구나.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포기. 등기해야. 왜? 포기, 의사표시, 법률행위 186조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긴다. 공유관계 이제 나옵니다. 공유물 사용은 지분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10분의 1 지분밖에 없어. 그래도 전부 사용해요. 전부에 미치니까. 하지만 지분 비율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90% 지분이 많이 사용하겠죠? 90% 지분 비율로, 각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 그러면 한번 봐봐요. 만약에 내가 3분의 1 지분이 있어요. 지분 비율로 사용하니까 값이 그래요. 3분의 1 지분은 소수 지분권자인데 과반수 아닌 사람을 소수라고 해요. 소수 지분권자가 나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3분의 1만큼 딱 해서 지 혼자 내 지분만큼 나 혼자 쓸래.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지가 사용해요. 점유 사용.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지 지분 범위 내에서 지가 사용한대. 3분의 1 면적 딱 해가지고 나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왼쪽 3분의 1 나 내 지분만큼 사용할래. 협의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지 지분 범위 내 면적이라 하더라도 사용 못합니다. 왜? 다른 공유자들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는 없어. 따라서 이거 허용되지 않고 지 혼자 막 쓰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돼요. 그게 왼쪽 고딕이에요. 이해하면 돼요. 자, 공유자 1위는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자, 지분 과반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적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엎어버리는 우리 시험은 소수 지분권자는 3분의 1 지분권자는 4에서 이렇게 나와요.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읽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맨 오른쪽 지 지분 범위 내라도 3분의 1 지분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그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없어요. 지 지분 범위 내라도 사용할 수 없어. 협의가 있어야 돼요.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거나. 따라서 만약 혼자 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소수는 혼자 사용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교재는 없지만 만약에 갑이 과반수다. 3분의 2 지분을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죠. 3분의 2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다른 공유자 을병 허락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과반수 지분권 협의 없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돼요. 과반수는 다 돼요. 과반수는 지가 혼자 쓸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인지 과반수 지분권자를 봐요. 둘 다 기출 떠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안 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협의 없이도 지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어. 관리로 속해요. 관리. 그래서 유의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 관리부터 봅니다. 3번.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 그래서 지분 과반수, 공유자 과반수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어. 보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관리에 관한 이제 대본 판례를 볼 거예요.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이 대본 판례가 별 3개짜리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대본 판례예요. 자, 다시 이제 갑이 3분의 2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죠.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은 반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 있다. 이거 과반수예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2분의 1 지분이 있다면 2분의 1은 반이야. 반. 과가 아니야. 반이 넘어야 과반수예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은 과반수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예요. 소수 유의하셔야 돼. 그래서 2분의 1 지분은 과반수가 아닌 딱 절반이죠? 절반은 소수야. 과반은 반, 절반을 넘어야 돼요. 50.01%.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지 혼자서 을, 병,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대표적인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 대표가 임대차, 세 주는 거. 따라서 A라는 놈한테 갑, 과반수 지분권자, 3분의 2 지분권자 갑은 혼자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이거 적법이에요. 임대차 계약 적법. 따라서 이 공유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A는 적법한 점유자예요. 적법한 점유자.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을병이 너 임마 왜 우리 허락 없이 네 혼자 세 줬어? 이렇게 반항합니다. 반항하면서 A한테 찾아와요. 을 또는 병이 현재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 3자를 상대로 우리 협의 없이 세 줬으니까 너 방 빼세요. 나가세요. 퇴거. 공유물 넘기세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돌려줘 할 수 없어요. 이유는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놈의 점유는 적법이에요. 적법. 임대차가 적법이니까 점유도 적법. 적법한 점유자 이 임차인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나가 할 수도 없고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해 할 수도 없어요. 즉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세 얻은 이 놈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4번 나왔어. 4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왜? 이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혼자서 지가 살 수도 있고 혼자서 막 살 수도 있고 배타적 사용도 가고 세 줄 수도 있어. 왜? 나는 과반수거든. 나는 과반수야.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을병은 얘가 공유물 전부를 세 줘버렸을 때 얘는 각자 지들 지분에 맞는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죠. 적법이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놈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을이나 병은 과반수 지분권자를 찾아와서 얘가 월세 100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임마 왜 월세 혼자 먹어? 우리 지분에 해당한 월세는 우리한테 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지는 못해도 월세는 자기 지분에 해당 월세는 이놈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 이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한테 가야 돼. 이놈한테. 자, 이것보다 이놈이 훨씬 잘 나와요. 정리합니다. 이게 3번이에요. 이 3번에 별 3개 하시고 자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럼 거기다 적어놔. 3분의 2라고 또는 5분의 3,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이거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 적법하니까 이놈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오른쪽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을 또는 병은 이놈을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퇴거 나가 할 수도 없고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나와요. 우리 시험지면 퇴거 인도 청구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가 4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퇴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여기가 적법 기억하시고. 그러면 을병은 어떻게 하느냐. 과반수 지분권자 왼쪽 놈 갑을 찾아갑니다. 세준. 이놈한테 가서 월세 혼자 먹지 말고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주세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라. 그래서 여기가 사례 문제에서 딱 지문 하나, 2개 차지해요. 과반수 지분권자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판례예요. 별 3개. 오케이. 5번. 임대차가 대표적인 관리. 임대차 해지. 이것도 임대차죠? 그러니까 다 관리요, 관리. 자, 이제 또 하나 더 봐요. 설명 들어봐요. 보통 공유자들은 이 공유하는 토지, 공유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1년에 너 몇 개월 살아? 지분별도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공유물 사용 관리에 관한 세는 어떻게 주고 이런 특약을 정해요. 사용 어떻게 하고 세는 어떻게 하고 통쳐서 공유물에 관한 관리 특약을 공유자들 사이에 특약을 걸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자, 이 특약에 따라 운영이 될 건데 갑이
3분의 2든 3분의 1이든 어찌됐든 지분을 팝니다. A한테 매매로 팔아요. 그러면 갑은 이 공유관계에서 도망가고 새로운 A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존의 특약이 새로 이사 들어온, 갑으로부터 지분을 사서 새로 이사 들어온 이 특정 승계인이죠. 항상 매수인은 특정, 특별 승계인. 이 특정 승계인도 기존 갑을병 특약에 구속을 받느냐, 즉 그대로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 되겠죠. 아니면 나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건 무효야, 다시 해, 이렇게 벗어나 볼 수가 있느냐, 이 특약에서 승계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도 기존 특약은 승계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원칙 승계돼요. 얘도 그대로 따라야 돼요. 하지만 이 특약 내용을 보니까 어쩐 이유인지 갑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을병만 6개월씩 사용하기로 특약이 돼 있어요. 자, A가 들어왔더니 자기한테 판 놈 이놈은 사용을 못해. 그러면 A는 뭐야? 나는 돈 주고 들어와 샀더니 갑이 사용 못하니까 승계되면 자기도 사용 못해. 자, 이런 특약은 안 미쳐요. 승계되지 않아요. 이 말을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다 그래요. 지분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사용 못한 특약이 걸렸죠.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승계되지 않아요. 그게 밑에 6번이에요. 이해하면 돼.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 특약 또는 관리 특약은 다 같은 말이에요. 지분을 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이게 원칙이요. 승계됩니다. 그대로 얘도 구속돼요. 효력이 미쳐. 하지만 밑에 공유물 관리 특약 같은 말 하겠죠. 관리 특약이 새로운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전혀 인정하지 이상한 특약이야. 이와 같이 이건 안 떠요. 이게 고딕이 떠. 이와 같은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요. 부분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라면 당연히 이런 나쁜 특약이라면 A에게,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예외예요. 원칙 관리 특약은 승계돼. 구속받아요. 하지만 이 특약 내용이 이상한 특약이야. 심해. 내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느낌이 오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이게 범죄 현적이에요. 그러면 내 지분권을 근본으로 침해하니까 나한테 미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다. 끝나면 맞는 지분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관리는 끝났어. 관리는 판례 2개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세준거. 두 번째, 관리 특약. 이게 관리에 관한 판례 2개밖에 없어요. 이제 보존으로 갑니다. 보존. 보존은 누군가 침해가 오겠죠. 침해가 오니까 그걸 지켜야 되겠죠. 자, 이제 관리는 끝났어. 깨끗이 지워버려. 이제 보존행위로 가요. 여기는 판례가 훨씬 많아요.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갑, 을, 병 3분의 1 지분씩 있다고 해봐요. 자, 누군가로부터 침해가 옵니다. 이 공유토지를 A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유하든가 불법 원인무효 등기를 박아요. 공유자는 갑을 병 A 정이 나오면 또는 A가 나오면 이건 3자예요. 침해는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어요. 3자 침해. 두 번째, 3자가 아닌 공유자 중 한 놈이 다른 공유자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해의 형태는 사람에 따라 침해하는 놈이 제3자다. 3자 침해. 두 번째,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자, 침해 형태. 점유로 침해해요. 불법 점유. A가 허락 없이 저 공유토지에 농사 짓고 있죠. 불법 점유. 두 번째, 점유로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로 침해해요. 이놈이 샥 말소해버리고 공유등기 말소하고 지 등기 박아버려요. 원인 무효겠죠.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원인 무효 등기로 불법 등기로 침해해요. 원인 무효 등기를 3자 A가 박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공유하는 토지에 불법으로 점거가 일어나고 불법 등기를 박으면 공유자 입장에서는 침해죠.
자기 소유 지분권에 대한 침해야. 그러면 이놈을 상대로 얘가 불법 점유할 때 갑은 공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권에 해당하는 범위만 나가할 수 있느냐? 너 내가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너 3분의 1 지분만 돌려줘. 즉 자기 지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느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보존행위는 지금 이제 보존행위 하고 있어요. 보존행위는 일단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먼저죠. 과반수 필요 없어. 급하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각자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 지분 범위 내에서만 나가가 아니라 전부 돌려주고 나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한 그 효과, 단독으로 각 공유자는 혼자서 단독으로, 두 번째 전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전부 반환, 전부 지 지분권 범위에서만 나가 아니에요. 전부 돌려줘. 전부 반환. 마찬가지 제3자가 원인 무효 등기를 박으면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저 등기 A 등기는 전부 무효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죠. 전부 말소하세요. 이 등기는 전부 말소하세요. 전부 반환 전부 말소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불법 등기를 박으면 혼자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혼자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먼저 두고, 두 번째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 쉬워요.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를 해요. 마찬가지 점유로 한 놈이 침해하고 한 놈이 등기로 침해해요. 그래서 침해 형태는 점유 또는 등기요. 자, 이제 점유로 침해하는 거 반드시 소수로 시작돼야 돼. 소수 지분권자가, 즉 2분의 1 이하 소수 지분권 3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예를 들죠.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 갑이 다른 공유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소수인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지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아까 했죠.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용했다는 얘기지. 이거 다른 공유자 을비용에 대한 침해예요. 3분의 1 지분자가 협의 없이 혼자 쓰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했어. 따라서 이거 침해. 따라서 다른 공유자인데 다른 공유자가 소수입니다. 소수로 나와야 돼. 소수 지분권자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각 지분이 있다. 을 또는 병이겠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너 임마 갑, 너 3분의 1 지분인데 너 왜 혼자 우리랑 협의 없이 쓰니? 넘겨. 땅 넘겨. 인도 청구, 인도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겠죠?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넘겨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판례가 재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인도 청구할 수 있었어. 근데 판례가 바뀌었어.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계속. 자, 그러면 왜 침해가 일어났는데도 할 수 없느냐? 침해가 일어나면 잇따로 끝내야 되는데 왜 이놈은 침해가 일어났는데도 아니 나쁜 짓거리 협의 없이 쓰면 저거 안 되는데 왜 못하게 없다로 결론이 나 있지? 내 느낌으로 찍어버리면 침해니까 인도청구에서 잇따로 찍는 거예요. 없다 해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겠죠? 항상 이유. 이게 이유예요. 너도 소수잖아. 을 또는 병, 너도 소수잖아. 너도 소수니까 네가 넘겨받으면 갑하고 똑같이 너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소수니까 없다로 끝나. 인도청 갈 수 없어. 이게 판례 이유예요. 너도 소수니까 안 돼. 결국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막 사용해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넘겨 할 수 없어요. 이유. 너도 소수잖아. 이렇게. 이게 이유야. 이걸 뚫어지게 봐. 너도 소수니까 안 돼. 소수니까 사용 못하고, 너도 소수니까 인도받아서 사용 못하고, 너도 소수잖아. 그러면 안 헷갈려요. 오케이. 두 번째, 등기로 침해합니다. 갑이 지 단독 소유인 것처럼 지 공유 등기를 시작 말소하고 단독명의 등기를 박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동소유인데 단독소유인 것처럼 등기 박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공유자에 대해 침해. 자, 그럴 때 다른 공유자는 을일 또는 병이겠죠. 다른 공유자는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부 말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무효등기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1인이 박은 단독명의 등기는 얘 공유자 1이니까 지분이 있겠죠. 등기 박은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등기는 유효해요. 즉 전부 무효 등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등기 박은 놈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는 안 되겠지. 그래서 얘 지분을 넘은 자기들 범위 내에서만 말소가 가능하지 전부 말소는 안 돼.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3자 등기는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공유자 한 놈이 등기 박은 건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 따라서 전부 말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예요. 이제 하나만 더 봐. 만약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그게 오른쪽이에요. 275페이지. 공유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자, 2번 대외관계. 오른쪽에 써요. 제3자 침해라고. 제3자에 의한 침해. 3자 침해. 그 다음 대내관계. 3번 대내관계 있죠. 이건 공유자 1인. 1인에 의한 침해. 공유자 1인에 의한 침해. 그래서 2번 대외는 3자 침해가 일어난 경우고 3번 대내는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를 하는 거예요. 1인 침해. 자, 이제 대외관계 3자 침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자란 말이 없어. 자, 공유자 한 사람은 부동산의 불법점유자 3자예요. 3자. 제3자가 불법점유합니다.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 박았네요. 이놈에 대해서 전부 반환 밑줄, 전부 말소 밑줄, 있다 밑줄. 제3자 침해는 불법 점유하고 불법 등기 있죠? 전부 돌려줘 할 수 있다. 전부 말소에 할 수 있다. 쉬워요, 쉬워요. 여기가 제일 쉬워. 제3자 하면 전부 반환, 전부 말소. 단 조심하실게요. 2번이야. 자, 설명 들어봐요. 불법 점유합니다. 이놈이. 그러면 전부 돌려줘 할 수 있어. 근데 공유자 한 사람 병이 이놈한테 얘가 한 달 불법 점유했어요. 그러면 항상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해요. 또는 손해. 자, 손해배상, 부당 돈 청구합니다. 돈은 만약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다. 90만 원 하죠. 3명이니까. 90만 원이다.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이 너 임마 월세 한 달째 90만 원 내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손해배상은 부당이득은 돈이죠. 돈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돈은 전부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은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전부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 반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밑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밑으로 가요. 세 번째 줄. 지분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에서는 세트로 작동합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나오면 무조건 지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맞고 손해 전부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 청구할 수 있다. X야. 무조건 X야. X지만. 그대로 지분 범위 내에서만 돈은 달라할 수 있다. 돈이 부당이득 손해배상으로 나와요. 오케이. 여기는 별 3개예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별 3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90만 원 안 되고 지지분 30만 원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 전부는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자, 3번. 이제 공유자 1인이 불법 점유하네요. 이게 1번이에요. 여기는 왕별합니다. 왕별. 오랜만에 왕별이 나왔어.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장난쳐버려요. 장난치면 딱 넘어가기 좋거든요. 판례도 바뀌었고.
자, 소수지분권자 이렇게 시작돼야 돼. 소수지분권자가 밑줄.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독점보다 배타적으로 더 좋아요. 배타적으로 지 혼자 사용 점유하네요. 그럼 밑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소수로 나와야 돼.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빵.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없다로 끝내 맞아. 이유. 두 번째 쪽 오른쪽 소수에 괄호 열고 닫아요. 그게 이유야. 너도 소수잖아. 그게 이유야. 아니면 왼쪽에 괄호 열고 닫든지. 너도 소수니까 넘겨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너도 소수니까 인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너도 소수잖아.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 밑에 맨 오른쪽 너 혼자 쓰지 마. 방해하지 마. 방해 금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 너 혼자 쓰지 마. 방해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왕별이고 그러면 공유자 1인이 불법 점유고 자, 앞으로 가요. 이제 불법 등기 앞에 있어요. 273페이지 앞에 한 장 넘겨서 오른쪽 동그라미 맨 위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273 공유자 1인이 자신 단독명의로 등기 밑줄. 단독명의 등기 박으면 안 되겠죠? 공동소유인데 단독소유인 것처럼 등기 박았잖아. 자, 이 경우 이 단독명의 등기 박은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유효해요. 3분의 1 지분이다 하면 3분의 1 지분 범위에서 유효야. 이 등기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단독명의 등기 자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전부 말소 안 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반드시 키를 끄집어내야 돼. 전부 말소는 안 돼요. 이유. 이 등기 박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니까. 여기도 별 3개. 그래서 공유자 한 놈이 등기 박으면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다. 먼저 이걸 아는 거예요. 얘 범위 내에서 유효니까 전부 말소 안 돼. 이렇게. 등기는 지분 있는 놈이 등기 박으면 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입니다.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죠? 세 번째 줄. 얘 등기 박은 지분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지. 전부 안 되고 얘 지분 유효. 자기들 지분에 해당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어디 가느냐. 보존행위 다 했어요. 이제 처분 변경 바로 밑에 있죠? 2번. 자,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것은 이 공유 토지를 파는 거죠? 처분, 매매로 등기 넘겨주는 거. 자, 이것도 봐요. 판례 2개 볼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처분은 법조문대로 전원동의입니다. 처분은 전원이 오케이 해야 파는 거죠? 전원동의. 그런데 이제 반대가 나오겠죠. 3분의 1 지분권자, 이 갑이 A라는 놈한테 매매로 등기까지 넘겼다는 얘기지.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야 처분이에요. 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채권행위니까. 자, 문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자 한 사람이 팔아 제껴버렸다니 등기 넘겨줘. 처분해버렸죠? 그러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분의 1 지분 가진 이놈이 전원동의 을병 허락받지 않고 혼자 팔아 제꼈다. 이거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예요. 을병이 처분에 동의 안 해줬잖아요. 문제는 을이나 병이 이 A를 상대로 마찬가지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요. 즉 전부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등기는 반드시 조심하세요. 3분의 1 지분권 가진 이놈이 팔아제꼈죠. 그러면 3분의 1 지분은 처분권이 있죠. 따라서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넘어가요. 딱 이 등기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란 얘기지.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A를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똑같아. 에이고 얘기하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여기는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지가 갖고 있는 거고 지분 범위에서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이게 나와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일단 법조문 해야겠죠. 공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즉
전원 동의를 받아라. 자, 동그라미 2번 가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 혼자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네요. 그 말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 팔아제겠다는 얘기요. 등기 넘겼으니까 처분이 일어났죠. 자, 두 번째 오른쪽 고딕. 하지만 처분한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유효. 따라서 네 번째 줄. 다른 공유자는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똑같아. 저기 동그라미 2번하고 여기 2번은 똑같아. 이 논리가. 그래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니란 얘기지.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결국 3자 등기. 자, 이제 비교합니다. 제3자 불법 등기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 한 사람이 불법 등기했거나 공유자 한 사람이 팔아제껴서 넘겼을 때 처분한 이 범위 내에서는 유효.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그래서 전부 말소할 수는 없다. 오케이. 이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이제 3번 하나 볼게요. 자, 봐봐요. 설명을 들어봐요. 가불명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다. 자, 갑이 이 공유토지 나대지에 나는 대지요. 누구예요? 건물이 없는 맨 땅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죠. 이 토지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요. 갑이. 자, 3분의 1 지분권자 올릴 수 있다 없다? 나대지에 건물 신축 3분의 1 올릴 수 있다 없다? 다른 건 협의 없이 이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 없죠? 없겠지. 3분의 1이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을한테 연락합니다. 을! 건물 올리자. 을을 꼬셔. 을이. 오케이. 그러자. 병! 건물 올리자. 아, 병은 반대. 그러니까 갑이. 우리 둘이 3분의 2네. 올려버립니다. 즉,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게 이게 지분 과반수면 가능하냐. 즉, 관리냐. 관리라면 지분 과반수, 병 동의 없어도 신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관리라고 볼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대지 건물 신축은 관리 아닙니다. 처분 또는 변경으로 봐요. 처분 변경으로 봐요. 따라서 나대지 공유자가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처분 변경과 같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해. 이걸 외워야 돼.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반수 동의 있다고 해서 안 돼. 그렇게 외우면 돼요. 3번.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여도 다수 지분권자 과반수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에 건물 없는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이거 관리를 넘은 처분 변경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자, 여기다 적어놔야 돼. 나대지 건물 신축 거기 옆에 전원동의 이걸 외워야 돼. 전원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동의가 있어야지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봐요. 시험 주문 여기까지 떠요. 한 놈 병이 반대했는데도 신축했어. 시험 지문 반대한 병은 이놈들 상대로 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 갑을 과반수라고 올려버렸어. 신축. 그러면 반대한 동의하지 않은 병은 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건물 못 올려요. 비록 이놈 지분이 0.0001%라 하더라도 미쳐버리지. 그래서 공동소유는 복잡한 거예요.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분할도 안 되고요. 0.001% 이놈이 발목을 잡아버려. 분할도 안 돼. 왜? 전원이 참가해야 되거든. 이따 보지만. 그래서 공동소유는 쉽지 않은 거예요. 동업도 쉽지 않죠. 그래서 나홀로 사업이 좋은 거예요. 나홀로 명의가 좋지. 누가 공동명의 좋아해. 그래서 한 놈이라도 반대했다. 즉 전원동의 없이 신축된 경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우리 기출지문이요.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프린트에는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기출지문은 박아놓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오늘은 안 보겠지만
지금 언급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게 관리 범위 넣어서는 처분병 이건 나온 적이 없어. 응? 두 번째 고딕은 나온 적이 없고 나대지 건물 신축한 경우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과반수한 경우 이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고딕을 두 번째 고딕은 안 중요한 고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대지 건물 신축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되지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철거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 오케이. 자, 이제 끝났어요. 공유 중요한 거 다 끝났어. 이제 가요. 276페이지 비용 부담 이건 했죠. 지분 비율로 세금 내야겠죠. 제1항. 자, 2항 한번 봐볼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한 번도 안 나오고 언젠가는 나오거든요. 물론 흘러간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그래도 해볼까?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대요. 즉 세금 지분 비율로 내야 되는데 이놈이 세금을 안 내. 지 지분에.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이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요. 즉 세금 같이 내야 되는데 이놈이 1년 이상 안 내. 그러면 지분 팔아. 매수 청구, 형성권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1년 이상 의무 위반하면 다른 공유자는 얘 의무 위반한 세금 안 낸 얘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분이라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자, 이제 영원히 안 해요. 이건 3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어. 아셨죠? 굳이 하지 마. 우리 기출도 몰라 죽겠는데 기출 아닌 것까지 여력 없어요. 1년 안에 도망가려면 양을 좀 줄여야 돼. 기출만 정확히 내 걸로 만들면 90점 나와요. 진짜야. 기출 아닌 게 나올 때는 대부분 흘러간 식으로 나와. 흘러간 식. 문제 맞히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기출 아닌 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오른쪽 6번도 중요해요. 자, 설명 들어봐요. 제가 아까 설명하려다가 이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안 했어. 자, 이것도 중요해요. 별 3개 할 거요. 자, 뭐 다 지워버리지. 어차피 지울 거. 지금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마지막. 별 3개짜리 판례예요. 자, 봐요. 병이란 놈이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 병 지분에 대해서 A란 놈이 샹 말소하고 G가 등기를 박아요. 여기 자리에. A가 병 지분에 대해서 원인 무효 등기를 박아. 단독명의 등기가 아니라 마치 G가 3분의 1 지분이 있는 것처럼 등기 박아요. 병 자리를 삭제하고 A가 이 자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병은 G 지분권이 침해됐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옆에 을이 이 사실을 등기부 등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친한 을이 야, 너 임마 뭐야? 왜 내 친구 지분에 무효 등기 박았어? 임마 말소해. 을이 이 A를 상대로 이 무효 등기 말소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무효 등기인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어떻게 다 잘 알아? 응? 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 병 지분에 대한 무효 등기는 G가 나서야 돼요. 다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분권 행사는 침해된 본인이 나서야지 갑이나 을이 병을 위해서 말소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론으로는 이게 나와요. 6번에 두 번째 줄 오른쪽. 공유자가 밑줄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스스로 밑에 줄 오른쪽 뛰어 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할 수 없다. 그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 지분권 주장하면 무조건 X 지분이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지분권이 침해가 일어나면 침해된 이놈이 나서야지 옆에 있는 놈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훈련합니다. 자, 봐요. 2번 고딕. 갑과 을이 각 2분의 1 지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을의 2분의 1 지분 등기가 병 앞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네요. 자, 갑은 이 병에 대해서 얘만 말소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야. 이유. 지금 누 지분 등기가 침해된 거예요. 을의 지분 등기가 침해됐죠.
병에 의해서. 금은 을이 나서야 돼. 갑은 침해되지 않았어. 갑 지분 등기는 그대로 박혀 있죠? 침해 안 당했는데 왜 갑이 나서니 그거요. 그래서 네가 나서야지. 옆에 놈 갑은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남의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다요. 결국 이론으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그걸 훈련하고 사례 형식으로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오지랖 떨지 마라 그거예요. 갑 너는 오지랖 떨지 마라. 네가 왜 나섰니? 네가 침해당한 을이 나서야 돼요. 지분권 행사는 침해당한 자기가 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같이 1번 2번 같이 별 3개입니다. 별 3개. 그래서 이거 지문 읽을 때 놓쳐버려요. 2번 지문이 난이도 상지문이야. 왜 읽을 때 을 지분이 침해됐는데 무효등기 보고 갑이 이걸 못 찾아. 그냥 원인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없다? 있단데? 못 찾아. 언밸런스 갑을 언밸런스 이걸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왜 실전은 마음이 급하잖아. 80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의. 그래서 시험 문제는 팍팍 읽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를 풀 때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대신 답 고르면 다음 지문은 안 읽으면 돼. 그러면 시간 절대 안 부족해. 마음 급해서 막 빨리빨리 읽죠. 반드시 실수 일어나.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읽어요. 괜찮아. 시간 절대 안 부족해. 어려운 문제는 버려버리고 6문제 정도. 그 다음 답이 골라졌으면 3, 4, 5번 지문 읽지 말고 그것만 지켜도 절대 시간 안 부족해요. 그래서 꼭 이런 데서 실수가 일어나. 언밸런스를 못 찾고. 오케이 됐어요. 분할 안 중요해요. 분할에 자유가 있죠. 분할 청구권. 자, 협의행할 의무가 있다. 1번.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지요. 분할 금지 특약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 금지 특약 5년. 뭐 숫자는 장난 안 치니까 이거 계속 갱신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번 경계표 다음 분할 안 돼요. 그 다음 왼쪽에 공용 부분이 있죠. 민법의 공용 부분 조문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집합 건물 공용 부분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공용 부분 나면 앞으로 아파트 공용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다음은 우리 법에서 분할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개 외웁니다. 경계표 다음하고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공유인데도 얘 공유예요. 경계표 다음 공유하겠어. 상린자 서로 갑을 이웃간 공유 분할 안 됩니다. 집합 건물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도 분할 안 돼요. 자, 이유는 제가 집합 건물법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밑줄만 하시고. 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는 거 4번. 자, 이제 넘깁니다. 분할은 빨리 가야 돼.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공유에서. 분할 방법. 협의하에 분할되면 협의분할. 자, 협의분할이 안 될 때 재판 거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 따라서 재판상 분할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해요. 별 3개짜리 팔려요. 자, 공유자 사이에 갑을병에 협의분할이 성립했어. 밑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죠. 밑줄. 그런데 어느 한 놈이 등기를 안 넘겨. 협의분할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놈이 협의분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밑에 4번째 줄. 소송으로서 재판상 분할 청구 밑으로 떨어져.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협의 분할이 성립한 경우라면 오른쪽 설사 일부 놈이 분할에 따른 등기 안 넘기 협조를 안 해. 의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져요.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여기는 길지만 기출지문 2줄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3줄까지. 그래서 키는 협의 분할이 성립했죠.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가 없다로 끝나. 별 3개.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등기 안 넘겨주죠. 그러면 등기 넘겨라. 이행소송으로 가는 거지.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잖아요. 이미 분할됐는데 뭐 판사님한테 또 찢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협의 분할이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은 못 가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다. 등기 안 넘겨주겠죠. 별 3개. 자, 이제 복습. 자, 협의 분할 갑니다. 현물 분할, 돈으로 나누는 대금 분할. 그 다음에 3번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배상이 뭐냐? 자, 봐봐요.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토지 공유인데 갑은 나는 토지 원해. 근데 을병은 토지를 원하지 않아요. 땅값도 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한 놈은 현물을 원하고 토지를, 다른 놈들은 일부는 현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갑이 있지가 단독 소유 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현물을 원하지 않는, 돈을 원하는 을병에게 얘들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돼. 1억. 갑이 전체 다 갖고 소유권 먹고 갑이 현물 취득하고 나머지 현물을 원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 얘들 지분에 맞는 돈으로 1억. 이게 3억이라면 이걸 이 가격을 배상한다 해서 이런 분할도 허용된다 그래. 이게 바로 한 놈이 현물, 나머지 현물을 원하지 않는 놈한테는 돈으로 주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그래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가격 배상.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소유, 현물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현물을 원하지 않은 을병에게는 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대로 배상하는 방법. 이 분할도 허용된다는 얘기야.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왔어요. 문제는 봐요. 용어야. 가격 배상이란 말이 맞을까 틀릴까? 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가격 배상이란 말은 틀려요. 가격 보상이라고 해야 돼. 왜? 배상하고 보상하고가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배상하고 보상이?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돈 내, 배상 청구한다고 그러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인데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세요. 수용당하면 수용행위가 위법, 불법행위예요?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보상금이요. 불법행위 맞았어. 손해배상. 즉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 적법한 행위지만 내가 손해 나면 보상해 주라고 해요. 이건 ABC야. 법의 ABC. 법대에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손해배상할 때. 배상은 불법행위, 위법행위. 보상은 적법행위의 경우 나온다. 그러면 갑이 현물을 취득하고 돈을 을병이 주는 게 위법행위요? 불법행위요?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대부분이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가격 보상으로 바뀌어야 돼. 가격 보상.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갑을 절제, 현물을 취득한 절제, 불법행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법행자. 나쁜 놈으로. 나쁜 놈 아니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용어가 잘못됐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 협의분할은 등기해야. 빨리 하고 쉽게요. 등기해야. 협의에 동그라미 들어가야겠죠? 협의, 합의, 합치, 법률행위, 186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재판상 분할. 마찬가지 전원이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180조 판결이 이 판결이요. 공유물 분할 판결.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세 번째 쪽 오른쪽 있죠?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그 다음 밑에 고딕. 소송 절차에서 협의로 조정이 성립.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겠어요?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협의. 협의가 계약이죠? 합의. 따라서 이 경우에도 등기해야 186조로 갑니다. 조정, 소송 나왔다고 해서 등기 없이 아니야. 협의 후 조정이 성립해요. 따라서 이것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래서 협의 분할이나 협의 후 조정이나 등기해야 186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 이런 거 정리하셔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그래서 틀릴 게 있고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디를 가느냐. 3번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의 원칙. 오른쪽 분할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자, 분할을 했는데 자 봐봐요. 이게 건물하고 병이 꼭대기층 3층, 2층, 1층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맨날 비과세 3층.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지들 지분별로 나중에 매매에서 배우는 담보책임 부담한다. 그 조문이에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그 물건에 대해 혹시 문제, 하자가 있다면, 누수, 균열, 문제가 있다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지분 비율로 동일한 담보책임. 이 지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 그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담보 책임져라. 맞는 지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야겠네. 3번 판례예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 자, 이거 하고 쉴게요. 자,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갑이 지 지분이 1억 가치가 있어요. 3억짜리니까 A한테 담보대출 일으킵니다. 저당권.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으니까. 자, 담보대출 일으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있어야 돼요? 동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처분이에요. 자, 문제는 저당권 설정한 후 분할을 합니다. 분할돼요. 저당권을 박은 후 분할로 각 단독 소유를 취득하죠. 등기를 전제로.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가 기존에 박혀 있었을 텐데 분할이 돼서 갑 단독 소유, 을 단독 소유, 병 단독 소유, 소유권이 하나에서 세 개로 찢어진다는 얘기죠. 각자 단독 소유. 그러면 갑이 저당권 설정자고 이놈이 설정자 겸 채무자죠. 지가 1억 빌렸으니까. 을병은 돈을 안 빌렸죠. 1억은 갑이 빌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할로 각자 을병은 단독 소유 취득했으니까 이 저당권은 갑으로 분할된 이 부분에만 저당권이 박히고 자기 땅에는 저당권이 이제 안 박혀야 된다고 을병은 생각을 해요. 예전에 공유 상태에서는 을구에 박혀 있지만 이제는 찢어졌잖아. 더 이상 공유가 아닌 내 단독 소유니까 갑이 돈 빌리고 박은 이 저당권은 내 단독 소유는 쫓아오면 안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집중되지 저당권이 여기만 들어서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을병에도 저당권이 다 들어가요. 을구에. 그러면 을병은 뭐야? 내가 돈도 안 빌렸는데 왜 내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박히지? 이 판례를 이해를 못해요. 대법관, 당신 실수한 거지. 얘한테만 저당권 박아야지. 나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판례는 맞아요. 집중되지 않아요. 이유. 만약에 을병 생각대로 얘한테만 저당권이 따라오고 자기들한테 안 따라온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할해. 10만 원. 10만 원 가치 토지만 갑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1억 빌린 1억 담보가 10만 원, 100만 원 줄어버렸죠. 저당권을 연맥해버려. 한국 사람은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대부분이 안 돼.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건 외우면 돼. 이해하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 갑을 공유인데 갑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런데 그 후 분할이 됐네요. 공유물 분할 밑줄. 이 경우 자, 공유물 전부의 저당권은 다시 들어가는 거지, 전소가는 거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요.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는 건 아니다. 별 3개. 이 판례 별 3개. 그래서 을병에게도 다 같이 전소갑니다. 3개 등기부등본에 박히는 거예요.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돼. 별 3개. 오케이. 자, 끝났어. 합의청은 안 해요. 이제 10분간 쉬고 지상권.